하석규님, 최항유희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재미는 없어요. 아유, 멀리 아유, 안녕하세요. 하늘이여 떠오르라 태양이여 이 땅의 변화 찾아와 통일을 이루게 하소서. 일어나라 젊은이여 나라 젊은이여 눈을 뜨라 하늘이여 떠오르라 태양이여 이 땅의 평화 찾아와 통일을 이루게 하소서. 아이, 반갑습니다. 문미진님 무대 앞으로 와주세요. 문미진님 무대 앞으로 좀 와주세요. 문미진님 무대 앞으로 좀 와주십시오. 그리고 애국시민 여러분, 더우시죠? 그래서 더위가 많이 한풀풀 꺾였습니다. 그죠? 네, 지난주에 대구가 아니었던 게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대구에서 정말 다행이고요. 아직들 많이 오고들 계시니까 저희가 좀 대열을 갖추어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부터는 조금 달라진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행진할 때 구호를 통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 2, 3, 4, 5호차까지 있는데 5호차의 구호가 같은 구호를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호 연습을 좀 해서 통일되게 구호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호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네. 먼저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냥 막 타는 구호만 외치고 이렇게만 외쳤기 때문에 구호에 어떤 일관성이 없어서 끝에 그 구호를 3번씩 외쳐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 언론에 속은 대구 시민이여 깨어나라 하면 뭘 3번 외쳐야 되죠?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기 언론에 속은 대구 시민이여 깨어나라! 아유 굿잡 너무 잘하셨어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우파의 성지 대구 시민이여 일어나 함께 투쟁하자! 너무 잘하십니다. 지금 요번에 나오는 건 아마 하시면 속이 우려나실 거예요. 2달 만에 국제왕따 문재인이 재앙이다! 아주 잘하셨어요. 자, 이번엔 조금 어려워요. 저희가 이거는 끝에 것만 하지 마시고요. 대구 시민이요 함께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하자라는 구호인데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하자를 3번 해주세요. 아시겠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구 시민이요 함께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하자! 안 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할게요. 구하자,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하자. 이게 더 낫겠죠?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대구 시민이요, 함께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하자! 대구 시민이요, 함께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하자!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하자. 마지막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대구 시민이요 함께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하자.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하자. 아, 조금 한 번만 더. 마지막 잘하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대구 시민이요 함께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하자.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하자.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대구 시민이요 함께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하자.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하자. 잘하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이것도 조금 재밌어요. 서민을 못살게 하는 문재인 아웃입니다. 여러분 뭐 해야 되죠? 문재인 아웃.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서민을 못살게 구는 문재인 아웃. 문재인 아웃.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서민을 못살게 구는 문재인 아웃. 잘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전부 다 한 번씩 쭉 연습 한번 해보고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박지훈 씨 앞으로 좀 오세요. 여러분 전부 다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딱 연습하고 공갈 킬게요. 사기
좀 하십시오. 특히 구하자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하자 이거랑 문재인 아웃 이거랑 연습 좀 합시다. 아시죠? 예. (2호차) 김성철님, (3호차) 문미진님, (4호차) 권 회장님, (5호차) 양득수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잠시 10분 후에 저희 식전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리를 좀 대화를 맞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님, 문미진님, 권회장님, 양득수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교수님. 떨어가 안 됩니다. 떨어가 비시입니다. 내가 다 뺏어 먹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다닥다닥들 붙어 계세요. 조금 널찍하게 떨어져 앉으시고요. 여유롭게 앉으셔야 저희가 차도도 터집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롭게 앉으세요. 그리고 혹시 아직까지 서명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입당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옆에 마련되어 있는 곳에서 서명도 하시고 입당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많이 선선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더운 날씨니까 수분이나 이런 뭐 짱기나 아니면 설탕 같은 거, 사탕 같은 거 좀 가끔 드셔서 원기에 도움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제가 아까 구호 연습하라고 한 거 많이들 하셨습니까? 네,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사기 언론의 속은 대구 시민이여 깨어나라! 여성 대통령에 대한 잔혹한 인권 유린을 즉각 중단하라! 자, 이번엔 좀 어려운 거. 서민을 못살게 구는 문재인 아웃! 어떻게 말했죠? 문재인 아웃! 세 번 아셨죠? 다시 서민을 못살게 구는 문재인 아웃!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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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서민을 못살게 하는 문재인 아웃!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아웃! 코리아 패신 왕따 외교 문재인 정권은 퇴진하라! 대구 시민이여 함께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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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하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대구 시민이여 함께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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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하자! 상기하자! 배신의 당! 배신자들 응징하자! 잘하셨습니다. 태극기를 흔들어 주시고요. 자리는 널찍널찍하게 앉아주십시오. 자, 애국 시민 여러분, 자리를 어떻게 앉으라 그랬죠? 널찍널찍하게. 네, 그렇고요. 혹시 입당원서를 전에 새누리당에 쓰신 걸 대한애국당에 쓰셨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대한애국당에 입당원서를 다시 쓰셔야 하니까 꼭 다시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국을 살리는 당이 무엇이라고요? 대한애국당의 약칭이, 애국당의 선봉이. 네, 여러분, 대한애국당의 선봉이 대구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힘차게 대답해 봅시다. 대한애국당의 선봉.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혁명의 성지가 어디? 바로 그 중심지가 어디? 네, 대구에서 이렇게 태극기 집회와 대구 시당 창당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음악 주세요. 애국 시민 여러분, 안에 계신 애국 시민 여러분들도 이제 밖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곧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는 아직 좀 많이 좁게 서 계신데요. 뒤로 조금씩 물러나셔서 자리에 여유를 좀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입당원서나 서명, 특히 안 하신 분들은 꼭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죠? 네, 하느님이 저희를 보호하시는 것 같은데 제발 박근혜 대통령님도 좀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결의를 펴봅시다. 탄핵무효! 무효! 박근혜 대통령님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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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방하라!
자, 다시 광고드립니다. 지금 왼편에 있는 차도에 있는 경찰차 좀 치워주시면 우리 인원이 점점 많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대열이 있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집회와 행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진 때 사용하는 대형 태극기 가져오신 팀이 있으면 요 앞에, 무대 앞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진 때 사용하는 대형 태극기 가져오신 팀이 있으면 무대 앞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차도에 있는 차량들을 좀 치워주시면 거기에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렇게 차도를 확보해서 이렇게 여유있게 집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왼편 차도 한 선을 좀 이렇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구 반월당 동아 쇼핑 앞 선봉 대구 태극기 집회 현장입니다. 잠시 후 2시부터 선봉 대구 태극기 집회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관련된 주최측 차량이라고 합니다. 빨리 좀 차량을 좀 빼주시면 대구에 계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있는 차량 이곳 빨리 빼주시기 반월당 바랍니다. 동아 쇼핑 그래야 앞으로 차선을 확보해서 우리 애국 국민들이 보여주시기를 안전하게 부탁드립니다. 행사를 잠시 후 원활하게 치를 수 있을 것 2시부터 같습니다. 자, 다시금 선봉 대구 여기 선봉대구 좌편에 태극기 있는 집회 행사가 차도에 있는 개최될 차량들, 예정입니다. 우리 주최측 차량들 다 좀 앞에 있는 차를 딱 이렇게 좀 되도록이면 음향 예.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들은 전부 빼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차 흰 2개 빼고 나머지는 전부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를 조금 넓게 앉아주십시오. 지금 굉장히 촘촘해 보여요. 그러니까 조금 넓게 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 때. 경찰들은 저도 좀 넓게 앉아주십시오. 행진할 예, 여기 있는 왼편 차량도 좀 더 방해되지 않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해 주셔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던 전쟁터 정말 공감했던 정우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정의의 사나이가 마지막 남은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립니다. 이 몸은 죽어서 못 대형 태극기를 앞으로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펼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곧 집회를 시작할 것인데요. 우리가 멀리서 오셨잖아요. 서울에서도 오셨고, 경기도에서도 오셨고, 부산에서 오셨는데 옆에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서로 우리 인사, 호구조사 한번 하도록 합시다. 서로 인사를 나누세요.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라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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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일어나 주십시오. 자리에서 일어서. 자, 인원이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자리 정도를 좀 해야 됩니다. 네, 자리에서 자, 일어나 일어서시고 주십시오. 뒤로 돌아서 좀 이렇게 불러주시가 계속 그 지하도로 올라오는 동지들이 계십니다. 자, 뒤로 일단 맨 처음 5번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번. 준비되셨나요? 네, 갑시다. 하나, 둘, 셋. 아이고, 종종 걸음들을 하시네. 넷, 5. 조금만 더 갈게요. 5번만 더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5. 조금만 더 갈까요? 2걸음만 더 가겠습니다. 하나, 둘, 넷. 잘하셨습니다. 넓게 앉아주십시오. 자, 스타벅스 앞에 있는 동지들도 많이 무대로 모여주시고요. 그 다음 왼쪽 차도에 있는 차량들 되도록이면 다 빼주시고요. 차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요? 환풍기에 있으신 분들은 내려가 주십시오. 굉장히 위험합니다.
계신 분들은 내려와 주십시오. 힘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내려와 주세요. 사고 나면 안 됩니다. 경찰 여러분, 한 차선 도로 확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서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곧 집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애국 시민 여러분, 인사들 나누시면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여러분들, 차선을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도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찰 여러분들 차도 확보를 해주시고요. 여러분, 저희 1호 시당이 드디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게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인천시당입니다. 혹시 인천시 오셨나요? 네,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 창당을 했는데 아직 승인이 나긴 않았나봐요. 어디 있죠? 경기도당. 네, 경기도당 오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 오셨나요? 나중에 아유, 제일 크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 아까 보니까 충남 보이던데 충남 오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충북 오셨나요? 두 분 오셨어요, 두 분. 충북 힘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남 오셨습니까? 네, 경북은 뭐 많이 못 오셨을 것 같은데 내일 준비하시느라 오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주 오셨나요? 저분은 충북에서도 오시고 제주에서도 오시고 예, 저기 멀리 강원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네, 강원도당은 17일 목요일 춘천 베어스타운에서 도당 창당을 합니다. 많이 기억해 17일입니다. 그 다음에 16일 수요일은 유성 리베라 호텔에서 대전시 창당 발기인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간이 굉장히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월 15일은 현충원 10시 추모 예배와 오후 2시 삼성역 태극기 본격 집회가 있고 16일 수요일은 대전시당 발기인대회, 17일은 강원도당 창당대회, 그 다음에 18일이죠. 토요일 부산시당 창당대회, 20일은 서울시당 창당대회 연속입니다. 여러분 광고 많이 봐주시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뭐 있죠? 오늘 대구시당 창당대회 있습니다. 내일은요? 네, 경북도당 창당대회 있습니다. 꼭 많이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곧 집회를 시작할 테니까 자리에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가방 잊어버리신 분 무대 앞에 찾아가세요. 가방. 이 음악이 끝나는 대로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할 것인데 제가 잠깐 하나만 부탁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늘 무대에 두 젊은 청년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저희 김경애 대변인하고 의논을 드려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당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 당인 거 아시죠? 젊은이들이 오면 많이 칭찬들 해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러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이런 도당에 우리 애국당에 이런 참신한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5차 박근혜 대통령 인권유리 중단 및 무죄 석방 촉구 태극기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회의를 하겠는데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왼쪽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의원님 똑바로 드세요. 태극기.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3월 10일 태극기 항쟁 희생자분들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건물 안쪽에 계신 분들은 바깥쪽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대열에 합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분들은 차도를 좀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촘촘해서 앉기가 불편합니다. 네. 네, 지금 그래서 인도가 없습니다. 경찰분들 좀 차도를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인도도 좀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오늘 대구시가 우파의 선봉 대구시가 대한민국당 창당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대구시당 위원장님이신 강득수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산주의로부터 이 금수강산을 지켜내고 5천년 가난으로부터 국민을 해방시킨 이 나라 정통보수 세력의 성지인 대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와! 그러나 환영할 수만은 없는 것이 유승민이 같은 더러운 배신자와 반역의 무리들이 함께 서식하는 곳이 바로 이곳 대구이고 저 역시 대구 사람이라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구한말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번가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그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과 종북 좌파 세력 그리고 유승민 같은 역적과 입차 닫고 눈치만 보면서 줄서기를 반복하는 비겁하고 더러운 정치권의 야합 세력, 그런 불순한 세력들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으로부터 박정희 대통령을 이어받은 이 나라 적통인 박근혜 대통령과 이 나라의 경제 건설의 선봉인 삼성 등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의 두 기둥을 무관 무명으로 탄핵시키고 관련도 없는 제목으로 엮어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이 무더운 삼복더위에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와 이렇게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북한 동포들이 정말 불쌍하고 처절하다 여기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대구 시민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처절하게 여겨집니다. 대구 시민들은 방송에서 나오면 나오는 대로 다 믿고 홍준표 같은 사기 협작꾼 같은 정치인들이 필요에 따라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짓거리다가 얼마 안가 곧바로 그 말을 뒤집어 말해도 그것을 그대로 또 믿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좁은 우리에 갇혀 주는 대로 받아먹는 개돼지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나는 그런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정치에 어떤 놈이 정권 잡아 어떻게 해나가든지 나 혼자 내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고급 백화점 달락거리며
비싼 음식 사쳐 먹고 주말이면 고속도로 진입로가 막힐 정도로 놀러 다니기에 급급한 인간들을 보면 야 이 개돼지들아, 지금 세상이 뒤집어져서 아무 죄도 없는 대통령의 감옥에 갇혀 생사에 넘어드는 타락과 억압 속에서 잘못하면 감옥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통째로 김정은의 소나기로 넘어갈 수도 있는 위중한 상황인데, 니들은 맨날 처먹고 노는 것에만 힘을 쓰며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몸이 약하다 보니까 감기 몸살이 걸렸습니다. 관리를 부실하게 한 죄 용서합니다.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본인이 책임진대. 본인 생명 본인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질 잘하고 있거나 대학에서 소위 교수라는 이름으로 근엄한 척하면서 법을 논하는 이 나라의 수많은 먹물들이 법에 의해 판단하지 않고 민중 촛불 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결론을 내려도 어느 한 놈 나서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법에 의해 움직이는 법치주의 국가라고 일갈하는 새끼 한 놈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들 또한 배돼지의 기름만 가득한 개돼지 새끼들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헌법 제84조는 어디로 갔습니까? 도대체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어디로 보내버렸단 말입니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법에 의한 법치주의 국가라면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석방시켜야 합니다. 지금 당장 즉시 석방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정치적인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그들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문재인의 가장 큰 죄는 촛불 시위를 앞장서서 부추기고 아직도 촛불혁명, 촛불정신하면서 태극기 애국 세력과 촛불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의 국민들을 적대시하면서 국민과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도 않지만 적어도 대통령 자리에 있으려면 편향된 한쪽 시각만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바라보고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그는 매우 위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지도자들이 추앙하고 존경하는 우리 정치사의 가장 훌륭한 박정희 대통령의 100주년 기념우표는 발행을 못하게 막으면서도 취임한 지 겨우 2달도 안 된 자신의 기념우표는 발행케 하는 것은 오만방자한 행동으로 여겨지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정희 기념우표를 즉각 발행하라! 문재인 기념우표를 즉각 중단하라! 하지만 우리는 이런 수많은 개돼지들 속에서도 절대 좌절하거나 희망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통 보수의 성지 우리 대구에 조원진이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원진 의원은 300여 명의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탄핵의 부당성과 잘못된 정치 사역에 대해 일갈하고 스스로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도자를 대구에서 길러왔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껴야 합니다.
조원진 의원은 70년 누리 근대사의 기둥인 정통보수 세력의 정통을 이어가던 분입니다. 우리 모두 조원진 의원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무식하고 미개한 개돼지 같은 국민들과 무지몽매한 대구 시민들을 계몽시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2의 한강을 기색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 그 출발을 대구에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우파의 성지 대구 시민이여, 일어나 함께 투쟁하자. 도전하자! 우산에 오른 땅이 이 땅을 수호하고 왕락산에 높은 기사 이 나라를 지켜왔네. 조금하고 이루어도 유구한 우리라서 부스기고 세계도 나왔네. 아침에가 아침 동해 떠오르면 동해에 떠 오라발솔 kum수광산 오라발솔 kum수 여기는 나의 조국 여기는 나의 조국 산들의 빛나머니 대단한 문화유산 정성날 정성날 이길이 모전하세. 삼국통일 육하 삼국통일 사랑의 육정신을 오늘의 대선에서 오늘의 이어받아 생활 정신으로 새 역사 창조하여 유산으로 올려주세.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북계 김정은이가 붕괴 직전 붕괴시켜야만 하는 사악한 정권이라는 건 다 아시죠? 그리고 거기에 빌부터 먹고 사는 종북 좌파 문재양 세력이 적인 건 다 아시죠? 그런데 우파라고 하면서 배신한 세력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보수 농객이라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 야합한 이런 더러운 지식 세력을 알았습니다. 이승만을 말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말하면서 그렇게 야합한 거짓 비열한 지식인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직과 진실을 말하는 농객이 있으니 편희재 대표를 소개합니다. 예, 대구 시민 여러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대구는 우리 한겨울 태극기 집회할 때도 수시로 평일과 주말 일요일날 집회를 하면서 태극기 집회를 이끌었던 하나의 중심 지역인데 이 한여름에도 역시 다시 대구에서 모이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게 대구 시민들의 애국심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 이 대구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요. 전두환 대통령 아시죠? 전두환 대통령도 대구공고 출신입니다. 이분도 대구 출신일 수 있는데 이분의 회고록이 지금
가처분 신청이 돼가지고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이 지금 출판이 금지돼버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을 제가 가까스로 구해서 어제 거의 밤새 읽어보니까 아니 대통령으로서 자기 재임 때 벌어진 광주 사태 관련해서 자기가 보고 듣고 보고받은 그대로 써내가는 책을 이 문재인 정권은 아예 출판에 금지시켜버려버린 겁니다. 이게 도대체 민주주의인가? 이게 소통인가? 호프 불러놓고 칵테일 차려놓고 개 한 마리 끌어안고 이런 CF쇼를 하는 게 소통이 아니죠? 다들 할 말 있는 사람들 할 말 있게 해주는 게 소통인데 입을 완전히 막아놓고 있습니다. 5.18에 대해서 다른 의견, 북한 공작군이 들어왔을 수 있다, 이 말하면 처벌하는 나라가 되고 이 말을 아예 인터넷상에서 모조리 공권력으로 삭제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한 그 결과가 이런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대구에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다른 정당. 유승민이죠, 대구에서는. 본인들이 언젠가는 이 대구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탄핵 잘못했다 사과하고 정계 은퇴해야 될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을 보면서 아, 이 자들이 이 출판 금지를 한 이유가 광주 사태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5.18 특별법으로 1995년도에 전두환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이번 회고록에서 일주일에 2번 재판받는 것 같고 살인적인 스케줄의 재판이라고 하소연을 해놓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이에요, 2번. 그리고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60대였고요. 육사 시절부터 만능 스포츠맨으로 최적하면 전두환 대통령인데 그런 전두환 대통령이 일주일에 2번 재판받는다고 살인적인 재판이다, 심신이다 망가졌다,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리고 심지어 당시 전두환 대통령과 함께했던 유학생 대장은 그 살인적인 재판을 못 견디고 암으로 옥에서 숨졌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일주일에 2번 재판하는 것을 양해하면서 야간 재판만큼은 안 하기로 약속했는데 재판부에서 이제 야간 재판을 시작하니까 이거 가지고 재판장하고 싸우는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전두환 대통령 때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전두환 대통령은 재판받을 때는 여름이 아니었습니다. 겨울부터 봄까지였습니다. 지금 박 대통령은 이 폭염 속에서 일주일에 4번씩 하죠? 야간 재판하고 있죠? 지금 전두환 대통령보다 2배, 3배, 4배 넘어가는 살인적인 재판을 원래 대통령 재직 때부터 몸이 건강한 편도 아닌 여성 대통령에게 지금 강요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여기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보니까요, 전두환 대통령 때는 조중동이 그래도 한 마디씩은 했더라고요. 아니 전직 대통령에게 어떻게 일주일에 2번씩 살인 재판을 하고 있냐. 지금은 4번 이렇게 하는데 조중동 얘기합니까 여기 대해서? 그리고 박 대통령이 소속된 자유한국당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의도에서 지금 재판부에게 한마디 하고 있습니까? 안 하죠? 안 하는 정도가 아니죠? 지난주 홍준표가 이 박 대통령 출당을 하자고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는 혁신위원들 모아놓고 소신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격려를 하고 갔습니다. 지금 재판, 살인적인 재판 스케줄을 앞두고 10월 선고를 앞두고 그 전에 박 대통령의 모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출당을 해버리면은 이게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는 겁니까? 재판부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마음 놓고 징역형 때려라 그렇게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홍준표와 혁신일당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런 홍준표가 이제 대구의 차세대 대권주자로 가겠다고 대구에다 지금 또아리 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조원진 의원 등 지역구로 들어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살리려고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던 모든 기득권 버리고 길거리 가시밭길로 나온 조원진 의원 지역구에 저 돈 많고 권력 많은 그 당의 대표가 이제 글로 기어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그 지역구에다가. 대구의 차세대로 박 대통령이 키워준 유승민은 탄핵이라는 칼을 뒤에서 꽂아버리고, 홍준표는 그 박 대통령 내치고 그 자리를 지금 차지하겠다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있으니 대구의 애국 국민들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아까 우리 대구 창당준비위원장이 부끄럽다 그랬는데, 부끄러운 이유가 바로 유승민, 홍준표 같은 자들 때문에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 대한애국당 그리고 박 대통령을 살리겠다고 깃발 들고 나온 우리들이 바로 이 대구 국민들의 부끄러움을 씻어주고 대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도시인지 그걸 우리가 입증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탄핵할 때부터 수도 없이 경고한 대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핵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핵전쟁이 안 벌어져도 미국이 대한민국을 버리고, 문재인이 하도 이상한 짓 하니까 미국이 대한민국을 버리고 아예 김정은과 야합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핵전쟁 벌어지든지 완전히 세계 열강 속에 마치 100년 전에 나라 뺏겼듯이 왕따를 당하게 되는 그 갈림길 속에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이꼴난 겁니까? 이게 바로 한미동맹 탄탄히 하고 사드 배치하고 자유통일로 나가려던 박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리면서 그 한미동맹 구도가 깨지면서 나라가 망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맞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 기간 동안 휴가를 간 것도 믿기지가 않지만은 그 유기견 하나 구했다고 개 한 마리 끌어안고 있는 그 사진을 쫙 돌려보내고, 나라가 망해가는데 대통령이 개 끌어안고 있는 사진을 대대적으로 찬양 보도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이게 망해도 싼 나라인데 문제는 이게 남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다른 나라였으면은 망해라 그러고 저주하면 끝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은 문재인과 맞서 싸우고 텐트, 정말 단식 텐트라도 쳐야 될 상황이 지금 닥쳐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세월호 저 불법 텐트 다 쳐버리고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어떠한 경우도 미국과 북한이 밀약할 수 없도록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일어나서 단식 투쟁하면서 문재인 탄핵을 외치면서 우리가 전 세계에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맞죠? 근데 놀랍게도 홍준표와 자유한국당은 연말까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 정권이 신임 정권이니까 국민들이 잘 얘기가 안 먹힌다. 연말까지 아무것도 안 하겠답니다. 연말까지 나라가 망해가는데 나라 망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게 놀았어. 이거 안 되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우리는 총력을 다해서 10월 박 대통령 무죄 석방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이게 나라 살리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짓을 하는 이 핵전쟁 위기에서 개 끌어안고 있는 이 문재인에 대해서 강력히 탄핵을 할 수 있다는 경고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 대한민국당이 중심이 돼서 전 세계에 던져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살아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한미동맹 계속 가야 된다, 그 메시지 던져놔야 됩니다. 이게 올해 안에 우리가 다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건 내년에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늦는 얘기들입니다. 할 일 엄청 많죠?
이제 8월 30일 날 중앙당이 창당이 됩니다. 중앙당 창당은 뭐 할까?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올 8월이 지금 우리 스케줄이 우리야말로 살인적인 스케줄인데 창당한 9월 이후에 또 살인적인 스케줄이 하겠지만은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정신 차리고 있는 정치 세력, 사회운동 세력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가 다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대구를 기점으로 다들 힘을 더 냅시다. 나라가 망해갈 때 우리가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우방국국기 들고 다시 떨쳐 일어나서 연말까지 대통령 구해내고 나라 구하는데 우리 총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우리는? 네, 감사합니다. 상기하자! 배신하자! 배신자들 응징하자! 알아서 한 말이야. 그만하라고. 응징하자. 사기 불법 탄핵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혼양 배신 왕따 외교 문재인 정권은 퇴진하라! 네 여러분 자리를 좀 안으로 와서 대열에 인도를 확보하고 대열에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도 쪽으로 좀 내려가도 되실 것 같고요. 좀 넓게 앉으셔서 좀 더위를 피하고 넓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무대가 조금 한산하죠. 두 분이 안 계십니다. 저희 소중한 두 분이 안 계시는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가 외국 세력이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허평환 공동위원장님은 미국에 외국 시민들이 초대를 해주셔서 가셨고요. 우리 정미호 대표님은 일본으로 외국 시민들이 초청을 해주셔서 가셨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요. 저희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빨리 소개를 이번에 해드리고 싶어서 군가까지 까먹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저희 지도부 중에 굉장히 소중한 한 분이십니다. 앞으로 저희가 역사가 왜곡된 것이 너무 많은데요. 그런 교육을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 조시철 선교사님 환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대구는 성지입니다. 대구는 대한민국의 민족 정기를 지킨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애국당을 중심으로 한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겨야만 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 식민지 때에 대구에서 국채 보상운동을 했죠. 그때 대구만 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도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천안에 유관순 열사가 있는 내봉교에서도 80명이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6.25 동란 때 낙동강 전선의 최고 방어선이 대구였습니다. 그때 임시 수도를 부산으로 옮겼는데 천안 출신의 조병옥 박사님이 내무부 장관이었는데 국보 이승만 박사에게 대통령님 부산으로 다 내려가지만 내무부 경찰서는 대구를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대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반정을 성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저는 이번에 탄핵 내란 사태를 보면서 박정희 소장의 5.16 혁명이 옳았구나 깨달았습니다. 왜? 저도 눈이 뒤집힙니다. 저도 혁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1961년 이거보다 더 혼란했고요, 더 위험했고, 더 적합통일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이 탄핵 내란 사태를 보면서 5.16 혁명은 온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진정한 국의 혁명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혁명의 진앙지가 바로 우리가 행진하는 청수원입니다. 박정희 소장이 2군 부사령관 할 때 무열대에서 이 혁명을 꿈꾼 것이 바로 무열대와 청수원 식당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태극기 혁명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혁명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길 수밖에 없는 역사의 순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필승의 실력, 필승의 확신,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하나 역사에 기록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애국당 만세! 태극기 국민 만세! 감사합니다. 국민제조 시작! 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공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머리 어깨 무릎 팔다리 엉덩이 머리 어깨 무릎 팔다리 엉덩이 빨리빨리 변해가는 세상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세상에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무겁고 팔다리 쑤시네 머리 어깨 무릎 팔다리 엉덩이 머리 어깨 무릎 팔다리 엉덩이 빨리빨리 변해가는 세상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세상에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무겁고 팔다리 쑤시네 소리처럼 답답한 가슴 한 방에 달리자 달려보자 네, 여러분, 다음 순서는 우리 지도부에 두 미녀 지도부가 계시죠? 한 분은 정미원 대표님이고 한 분은 김형애. 맞습니다. 이분은 연설을 진심으로 하세요, 늘. 그래서 제가 늘 이분의 연설을 좋아하는데 잘 안 하시려고 하세요.
오늘 이 연설, 귀한 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호해 주십시오. 태극 동지 여러분! 역시 우리 아름다움의 도시 대구에서 우리 태극기 물결을 보니 더욱더 힘차고 눈부시게 빛나는 우리 태극 동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오면서 태극기 집회는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태극기 집회에 나왔던 것은 12월 9일 바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바로 그 다음날 처음 태극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두렵고 또한 너무나 뼈에 사무치도록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친구들, 친지들 한결같이 촛불에 달라붙어 박근혜 대통령을 음해하고 폄훼하고 대한민국을 짓밟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외롭고 정말 나 혼자만이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나 혼자 이 거대한 나라가 망해버릴 것 같다는 과대망상에 빠져 있는가 두렵고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을 때 갑자기 정말 아무도 없이 홀로 서 계실 박근혜 대통령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두 용기를 잃고 아무도 나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태극기 집회, 나 한 사람이라도 나가야겠다 하고 용기를 내어 나갔습니다. 그 첫날 바로 동아일보사 앞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나 깜짝 놀라고 가슴 벅차오르는 뜨거운 눈물이 그 자리에서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매번 태극기 집회에 나오면서 이 태극기 집회는 저에게 바로 치유의 장소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억압되고 도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됐다, 대한민국이 잘못됐다, 사회주의가 답이다, 북한이 우리의 미래다, 이렇게 날마다 주변에서 외치는데 두렵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미칠 것만 같은 이 분노가 이 태극기 집회에 나오지 않으면 저는 치유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우리 동지 여러분, 매주 태극기를 들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뜻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분노도 풀어놓고 그리고 서로 용기를 내고 일찌일치 영양분을 받아갔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다시 태극기 집회에 오면서 그리고 또한 이 정말 부담스러운 사회 자리를 우리 신혜영 동지에게 제가 부탁하고 떠맡겨 놓고 오는 마음에 상당히 이제는 내가 치유를 받으러 오던 태극기 집회와는 또 다른 느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태극기 집회는 더 이상 저희의 단순한 치유의 장소도 아니고 이제는 저희 책임감을 다해야 할 장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불의가 우리의 법이 되었고 불의가 바로 우리의 권력이 되었기 때문에 이 태극기를 들고 우리 그 추운 겨울을 지내왔던 일관된 우리의 정의를 향한 뜻을 우리가 투쟁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책무이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입니다.
분들이 모르십니다. 과연 이 태극기 부대들은 도대체 무엇을 외치고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 그만하면 됐지 않은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외치고 인권유린 살인재판 중단을 외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저 아름답고 위험 있는 아름다운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입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홀로 이렇게 외로이 지키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자유경쟁, 시장경제, 법치민주주의 대한민국, 바로 그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시킨 이 촛불 세력들은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라고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우리 전후에 우리는 어떠한 독재를 원합니까? 박정희 독재를 원하십니까? 김일성 독재 체제를 원하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가 찬사를 아끼지 않는 착한 독재자입니다. 바로 이 나라를 빈곤과 무식에서 이끌어 세워서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이룬 바로 그 착한 독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자신이 나를 독재자라고 불러도 좋다, 오로지 나의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라면 나를 독재자라고 불러도 좋다, 나는 바로 그 독재자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보수가 아닙니다. 지금 보수라고 하는 자들은 과연 바로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 법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보수라고 자청하고 서 있는 것입니까? 만약 지금 보수라고 하는 자들이 권력에만 불나방같이 붙어서 대한민국의 기본 정신을 잊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일이 없었습니다. 태극기를 들었던 동지들이여, 제발 우리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태극기를 들었던 바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세워주시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어받아 다시 굳건하게 세우려고 했던 바로 그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몇 퍼센트 되지 않는 우리 진성 애국 국민들이 조원진 의원을 중심으로 대한애국당을 창당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보수 정권이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 민중민주주의에 대항하여 바로 우리 자유, 경제, 민주주의, 법치,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 같이 함께 모여주신 우리 동지 여러분들은 모두 그 뜻을 지난 겨울에서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일관되게 굳건한 뜻으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이 태극기 집회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뜻을 집회와 행진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선봉에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들 조원진 의원과 허평한 공동위원장님이 선봉에 서 계십니다. 우리 그 뜻을 잊지 말고 끝까지 똘똘 뭉쳐 우리 대한민국을 구합시다. 여러분 한 구절씩 따라해 주십시오. 내 일생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지키자 대한민국. 지키자 대한민국. 대한애국당과 함께. 대한애국당과 함께. 네, 그러면 마지막 연설은 여러분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을 테니까 대답하세요. 애국의 성지, 대구의 사나이 중에 사나이 누굽니까? 국보 한 번만. 국보 이승만 박사의 건국 정신을 회복할 분이 누굽니까? 5.16 혁명의 정신으로 한강 기적을 일으켜서 이제 대동강 기적을 일으킬 지도자가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을 석방시켜서 트럼프와 함께 북진 멸공 자유 통일을 이룰 지도자가 누굽니까? 마지막으로 허평한 장군님과 함께 대한애국당의 지도자 누구십니까?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대구의 애국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정말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B1B 폭격기라는 게 죽으면 폭격기인데 이게 한반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문재인 씨 정신없이 휴가가 떠도면은 또 오늘부터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인가? 그 정신없는 여자 오늘 또 휴가 간답니다, 여러분. 정의용 안보실장도 휴가 간다는데 이 사람들 어디 대한민국 안보를 장난으로 보자 이거야?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종북 좌파들 등에 업고 대통령 되면은 그 다음에는 종북 좌파들 마음대로 좌파 독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한미동맹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무너져도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씨 휴가가 있으니까 전화통화할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만 피해가 없으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면은
휴가를 가든 지랄을 하든 지 마음대로 되던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문재인 씨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 마라! 우습게 보지 마라! 우습게 보지 마라! 대통령 죄 없는 대통령 말이죠. 6개월 동안 검찰 특검 다 조사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게 삼성에서 정유라한테 말 한마디 줬다. 그것도 빌리 줬다. 이것 가지고 1,500만 표 이상 얻은 이 애국의 성지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정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감옥 보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러한 진실과 정의를 묻고 어떻게 우리가 이 대구가 어떻게 정의를 얘기하고 어떻게 보수우파를 얘기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얘기하고 어떻게 애국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거짓 탄핵이고 가짜 탄핵이고 잘못된 탄핵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 정치 20년 동안 주변 계좌, 박근혜 대통령 계좌 다 뒤졌는데 검찰은 결국은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전 세계인들한테 박근혜 대통령은 깨끗한 대통령이라는 것을 증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20년 동안 돈 한 푼 먹지 않은 대통령을 거짓과 선동과 업무와 조작과 편파 방송에 의해서 강제로 파면시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애국 국민들이요, 대구의 애국 시민들이요,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납니다. 이제는 이 거짓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이 가짜 탄핵을 제대로 돌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 중심에